우리가 지금 뷰티홈에서 말하는 열펌 8단계 시술에는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품 의존 시술하지 않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은 기술로 완성된다. 자, 요런 시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발에 대한 기본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숫자로 우리의 모발 상태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나타내는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절대로 pH라는 거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모발 상태가 어느 위치인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H가 그러면 전혀 상관없나?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이제 중성의 영역을 어떤 사람은 4.5로 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5.5에서 6에서 있는 거를 중성의 의미를 두고 있고 우리는 어쨌든 얘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냐 이런 걸 봤을 때 중성 펌대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중성에 있는 상태가 모발이 좋은 상태다라는 걸로 일단 교육이 이때까지 이루어져 왔잖아요.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숫자로 나타낼 때도 우리가 말하는 최상의 상태를 숫자 6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 6은 어떻게 보면 pH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상의 상태. 우리 모발의 최상의 상태. 두 번째는 버진. 이 버진에 대한 의미는 어떠한 화학적 시술도 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모발을 숫자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열판 8단계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이 숫자 6에서 우리가 화학적 시술을 하면 이 숫자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화학 시술을 통해서 이 숫자가 움직일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체인지. 움직일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화학 시술에 의해서만 모발이 움직이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에센스나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클리닉제 때문에 모발 컨디션이 또 달라지면서 숫자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변화가. 근데 이런 이제 에센스나 클리닉제로 인한 숫자의 이동이나 변화는 엄청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펌이나 염색과 같은 화학 시술을 통해서 이제 이동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숫자로 나타내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후반에 배우게 될 때는 심화 과정 안에서는 이 숫자로 계산을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 계산을 왜 하냐면 제품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근데 이 잘 다루는 거는 모발에 맞게, 모발 상태에 맞게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숫자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상태, 모발의 숫자가 올라갔다는 거는 마치 고무줄, 검정 고무줄에 이제 숫자가 올라갔을 때는 불로 가열한다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숫자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검정 고무줄을 급속 냉각시킨다. 또는 이제 얼음물에 담근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숫자 6의 상태가 우리가 최상의 상태고 제일 이제 최상의 상태라는 거는 건강하고 붉고 윤기 나고 통통 보들 뭐 이런 모발에 붙일 수 있는 모든 좋은 수식어는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버진이라는 것은 펌이나 염색과 같은 화학적 시술을 하지 않은 상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면 이 최상의 상태는 버진 그 자체도 최상의 상태일 수 있어요. 버진 그 자체도 최상의 상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학 시술을 통해서 또 이제 최상의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버지는 관심 없고 우리는 지금 이 최상의 상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냐면 화학시술, 펌이나 염색 같은 또는 기타 제품을 통해서 화학시술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발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발의 현재 상태보다 시술 이후의 상태가 더욱 더 상태가 더 좋아지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 뷰티펌의 열펌의 방법이고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숫자 6의 상태인 최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시술 중간, 후, 시종일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술 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거는 그렇다면은 제품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품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특정 제품을 쓰지 말라는 건가? 이거 아니죠. 어떤 제품을 써도 되나? 그 제품을 다룰 수 있어. 여기서 제품을 다룬다. 제품을 다룬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모발 상태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서 이 제품이 건강모라서 건강한 모발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모발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모발의 상태에 맞는 제품의 컨디션 또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품을 우리가 이 모발의 상태에 맞게끔 그리고 이 모발의 상태에 맞게끔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이 모발의 상태에 맞도록 만들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모발을 어디까지 다룰 건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사용해서 이 모발의 상태를 얼마나 이동시킬 건지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숫자를 올리려고 A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훅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펌 방식은 단계로 올린단 말이에요. 천천히. 모발이 너무 예의 없이 들이대면 빵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모발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술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어느 구간에든지. 그래서 그 모발을 특히 처음 본 모발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해야 되고 그 단계를 계속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도포제복. 우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숫자로 돌아가서 우리가 6의 상태에 있던 모발을 숫자를 올리게 되면 마치 고무줄이 불 위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검은 고무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물장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진짜로 장난꾸러기 해가지고 또 해보시면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무리 위험해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불 위에 올려놨더니 고무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열을 오래 할수록 고무줄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부드러움을 주지. 살짝 부드러워져, 연해지고. 그리고 좀 약간 적당한 탄력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제 조금 더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어지고 또 이제 막 늘어진다는 게 한 연해진다 이런 개념이니까 점점 연화가 돼요. 자, 이게 지나치면은 녹는다, 끊어진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는 얼음물에 담그는 것과 똑같고 또는 냉동실에 넣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을 해보면 모발이 늘어지거나 딱딱해져서 수축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큰 틀로 짜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딱딱해져 고무줄이.
노란 고무줄도 해보면은 이제 걔는 너무 가느니까 원래 검은색 고무줄 해보면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딱딱해져. 이게 너무 딱딱해진다. 만약에 우리가 한겨울에 막 진짜 영하 한 20도 되는데 갖다 놨다. 그러면은 이 고무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딱딱해지는 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단단해지고. 자, 힘이 생기고.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 뭔가 뻣뻣하다. 뭔가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한 느낌으로 뻣뻣하다. 그 다음에 조금 살짝 거친 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얼얼한 느낌. 정말 딱딱한, 굳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경화가 되었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많이 경화된 모발들을 보면 마치 코팅된 것처럼 겉표면에 물이 떠르르 흐를 수도 있어요. 발수성 모발의 느낌이 나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양쪽의 컨디션에 많이 속해 있게 되면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게 손상이 좀 심각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회복을 시켜 나갈 때 제일 극단적으로 좀 회복도 어렵고 컨트롤이 어려운 상태는 이 상태. 완전히 결합이 끊어져 버려서 붙이기 어려운 이런 상태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게 수축이 많이 돼도 부러져요. 이게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끊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질질질 늘어나면서 끊어진다면 여기서는 딱딱하게 있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끊어져 나갈 수 있는 마디가 생성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숫자의 개념을 이해하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여태까지 뭐만 생각했냐면 이 손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엉킨다. 그 다음에 거칠다만 생각했는 거지. 근데 엉키고 거칠다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녹아도 엉킬 수 있고 많이 수축돼도 엉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녹아도 거친 감이 생길 수 있어. 왜냐면 그 모발 큐티클 표면만 거칠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수축돼도 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이분법적으로 엉키니까 손상됐어. 엉키니까 거칠으니까 손상됐어. 라고 판단하게 되면 시술사고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은 A라는 고객의 모발은 극하게 연화가 돼서 질질질 엉키는 상태인 거고 B라는 고객의 모발은 엉키는 건 엉키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철수세미가 모아져 있는 것처럼 벤질벤질하면서 뭔가 얘가 벤질벤질하면서 뭔가 코팅된 느낌으로 약간 엉킨다. 그렇게 되면은 기법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술을 할 때 너무 올라가서 녹아있는 애들은 여기서 환원제를 쓰면 쓸수록 연화가 되고 우리가 중화제를 쓴다든지 색치염색을 하면은 경화가 되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기법을 선택을 할 때 이 모발의 수적 컨디션이 만약에 수적 컨디션이 뭐 한 8 정도에 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팔 정도가 약간 너무 늘어나서 끊어지기 전의 상태인데 이때 내가 알칼리 제제를 높은 걸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탈색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끊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살짝 수축해서 유계 컨디션에 갖다 놓는 시술 기법을 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또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탈색 머리를 시술했을 때 얼떨결에 유계 컨디션에 있는 중성 펌제를 썼을 경우는 어떤 때는 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 사람 탈색인데도 파마가 되는구나 하고 어떤 날에 이 약이 없으니까 그럼 시스템 중에서 한 7, 8 되는 걸 쓰겠다 해버리면 쑥 올라가서 훅 끊어지겠죠. 늘어나 버리고. 반대로 내가 거친 감이 들어서 손상이라 생각하고 이제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살짝 여기 이제 한 5나 4의 컨디션에 있는 상태에 있던 애를 이제 시술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는 이제 곱슬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펌제를 손상이
손상이 돼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곱슬이 심한 모발에 접근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한 펌제를 쓰는 게 아니고 약한 걸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손상모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연화가 옳게 이루어지지 않는 또 그런 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시술을 할 때는 앞으로 숫자에 대한 이해, 그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서 숫자에 대한 이해가 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모발을 판단할 때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곱슬이 되게 심한 고객이 오셨어도 이 고객님이 새치 염색을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샴푸를 했는데 뻣뻣하고 거친 감이 든다. 그러면은 곱슬이 심한데 이제 뻣뻣하고 거친 감이 마치 손상됐다는 생각에 단순히 손상모 전용 펌제를 자꾸 사용하게 되니까 미연하고 오니까 곱슬은 안 펴지고 부시시한 애매한 형태도 똑바로 안 잡히고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어떤 고객은 머리카락이 되게 가늘어. 그리고 평소에 파마를 해보면 펌이 진짜 잘 나와. 잘 나오는. 근데 이 고객이 어디 가가 탈색을 하고 오셨어. 엄청 손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엄청 이제 손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분이 파마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클리닉 젤을 넣어가지고 펌은 하면 나올 것 같다. 펌이 잘 나오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머리는 탈색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샴푸했을 때 질질질 엉키는 느낌, 약간 녹은 것처럼 막 거미줄 엮이듯이 질질질 엉키는 느낌이 돼서 숫자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클리닉제가 이 클리닉제가 숫자를 낮출 수 있는 애가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애인데 여기에 펌제를 도포한다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펌제는 숫자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얘가 어떤 현상 유지했다가 가는 거니까 떨어져서 가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클리닉제는 보통 pH가 6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시스테인이 pH가 8 정도 된다. 보통. 그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의 시스템이 쌓여준다는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지. 다시 거기다가 시스템을 쓰는 거. 근데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떨어뜨려야죠.